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원 특별자치도 현장 출구위원회 사회를 맡은 강대호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강원 특별자치도 시대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기대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24차 강원 현장 출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우영 특별자치도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청래 최경이 오셨습니다. 김인정 최경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소영교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손학섭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원 특별자치도당 지역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주울 지역위원장이신 송경권님 참석하셨습니다. 춘천, 서울, 하천, 양구가 지역위원장이신 허영모님 계십니다. 전성, 춘천, 서울, 하천, 양구을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원창, 원주가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호연 통해 태백 삼척 정선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상민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지역위원장님 김주환 홍천행성 영월 평창 지역위원장님 다음은 모두가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 특별도민 여러분, 강원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는 강원에서 이렇게 최고위원회를 열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발전을 위한 특별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강원도는 더 이상 규제로 발목 잡힌 곳이 아닙니다. 첨단 산업의 선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 의료 산업, 액화 수소 산업, 규제 자유 특구 지적을 통해서 첨단 산업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미래 산업은 꾸준한 투자가 핵심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규제 완화가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다수 주민의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주문진 현장 방문 결과 주문진에 폐기물 처리실을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의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천혜의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걱정이 컸습니다. 이 폐기물 사업의 적합성 그리고 절차와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점검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추가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 장기적 시각에서 발전 수요를 파악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올 9월에 세계 산림 엑스포, 내년에 동계 청소년 올림픽도 국회가 충분히 지원을 해서 강원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부채 폭탄이 민생 경제를 덮쳐오는데도 정부 여당은 묵묵부답입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코로나19 전인 2019년 말보다 무려 50.9% 증가해서 1,033조 7천억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가계 기업의 신규 연체율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 늘어난 가계 대출 연체액의 62%가 다중채무자, 소득 하위 30% 같은 취약차주들입니다. 청년들의 생활고도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 금리 10%라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청년희망 적금조차도 가입자 4명 중에 1명이 해약을 할 지경입니다. 국가의 적극적 역할 없이는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없도록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 부담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켜내야 합니다. 벼랑 끝에 삶의 이름 올린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나서지 않는다면 야사당 협의를 통해서 추경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 대신 국민이 빚을 지는 이 불합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입시제도 관련해서 참으로 혼란이 많습니다. 입시제도 변경은 3년 후 시행하는 원칙처럼 주요 교육정책을 바꿀 때는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수능을 혼란으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현장을 이렇게 깜깜이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핵심 교육 정책마저 뒤흔들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1일에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면서 난데없이 일제고사 부활 그리고 자사고 외고 존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는 MB정부 때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히는 고교 다양화 정책과 학업 성취도 평가 전수와 소위 일제고사를 이름만 바꾼 것입니다.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경쟁 압력을 높여서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을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설익은 졸속행정 그리고 엇박자 정책을 가리려고 탄압 정치를 하는 이 악습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려고 적을 만들고 칼을 휘두르는 윤석열 정부식 위협 정치가 판을 칠수록 국민의 불안과 불신은 더 커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교육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하루빨리 수습하는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박다울 의원님 나왔습니다.